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 읽어주는 간호사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질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일까요? 아니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일까요? 많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장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는 단연코 치매라고 합니다. 내 기억이 사라진다는 공포,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크실 텐데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끔 물건 둔 곳을 깜빡깜빡 하시나요? 방금 들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고 설사 찾아오더라도 그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치매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확실한 자신감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단순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부터 뇌를 젊게 만드는 식습관과 생활 수칙,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제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의 전조 증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르신이 소중한 통장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 건망증인 경우에는 어머니 지난번에 안방 서랍장에 넣으셨잖아요 라고 힌트를 드리면 아 맞다 거기 뒀지 하고 무릎을 탁 치며 기억을 해내십니다. 이건 뇌 속에 기억은 저장되어 있는데 그걸 꺼내는 속도가 잠시 느려진 것뿐입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치매의 경우는 다릅니다. 서랍장에 넣으셨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내가 언제 나는 그런 적 없다 라고 하시거나 아예 통장을 뒀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뇌세포가 손상되어 기억의 저장 장치 자체가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느냐입니다. 건망증이 있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나면 본인이 답답해하고 메모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계신 거죠. 반면 치매 환자분들은 자신의 기억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멀쩡한데 네가 훔쳐간 것 아니냐 라며 주변 사람을 의심하거나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본인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익숙하던 길을 잃어버리거나 계산 실수가 잦아지거나 성격이 예전과 다르게 변했다면 이는 단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치매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때가 골든타임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사실 치매는 원인에 따라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종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 70%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우리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나쁜 단백질이 쓰레기처럼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이 독성 물질이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면서 기억력을 앗아가는 병기죠. 증상이 서서히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뇌졸중이나 뇌출혈처럼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 발생합니다. 알츠하이머와 달리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듯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혈관성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보행장애, 마비 같은 신체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고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면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치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치매를 막을 수 있나요? 뇌에 좋은 영양제라도 먹어야 하나요? 물론 약도 좋지만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된 식단이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을 합친 것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푸른 잎채소를 매일 드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색 잎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뇌 노화 속도가 무려 11년이나 늦춰졌다고 합니다. 둘째, 견과류와 베리류입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나 빵 대신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 드세요. 그리고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셋째, 생선과 올리브 오일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 버터, 마가린, 치즈, 튀김,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단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뇌혈관에 찌꺼기를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지만 횟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운동은 뇌에도 보약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바닥이 자극되고 심장이 힘차게 뛰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쭉쭉 늘어납니다.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뇌 구석구석까지 배달되는 겁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거창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빠른 걷기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냥 걷지만 마시고 머리를 함께 써보세요. 이걸 이중과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걸으면서 끝말잇기를 하거나 100에서 7을 계속 빼면서 걷는 겁니다. 100 빼기 7은 93, 93 빼기 7은 80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걸으면 몸과 뇌가 동시에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잠입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대청소를 하는 시간입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아주 특별한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 활동하면서 뇌에 쌓인 노폐물, 즉 치매 유발 독소들을 밤에 깊이 잠든 사이에 뇌척수액이 싹 씻어내줍니다. 그런데 잠을 잘 못 자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독소가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치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 6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것, 이것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매 예방약입니다.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낮에 햇볕을 쬐며 걷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에게 치매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입니다. 치매는 긴 싸움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혹은 배우자로서의 의리로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다가는 간병하는 사람이 먼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가까운 보건소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가세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로 진단받으면 약제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기저귀 같은 조호물품도 제공해 줍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꼭 신청하세요. 치매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해서 돌봐주시거나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은 센터에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즐기시고 가족분들은 경제활동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돌보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화를 내거나 엉뚱한 행동을 할 때 같이 화를 내거나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어르신의 본심이 아니라 뇌의 병이 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 뇌가 아파서 그러시는구나 라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간병하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챙기는 것이 환자를 위한 길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치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치매는 분명 두려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치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오늘 말씀드린 예방 수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녹색 채소를 챙겨 드시고 식사 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내 뇌가 고생했구나, 푹 자고 청소하자 라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 20년 뒤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